네, 안녕하세요. 고시원 창업 전문 채널 고시원 마켓입니다. 오늘은 고시원 창업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프리미엄 고시원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월세 60만 원인데 빈방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노량진 프리미엄 고시원이라고 이렇게 뉴스 자료가 나왔습니다. 건물 외관이나 공용 공간, 주방, 방 크기, 복도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되고 낙후된 고시원이 아니라 현재는 지금 신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운영들을 또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고시원 창업,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고시원을 인수받아서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인수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본 것처럼 신축이나 구조 변경을 통해서 고시원 창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창업 비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고시원은 특수물건으로 임대 보증금은 건물주와 따로 계약을 하고 권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하던 원장님이 시설 권리금이나 운영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측정을 해서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임대 보증금이 3천인데 권리금은 무권리다 라고 하면 3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고시원을 인수해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다 권리금들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권리금이 1억이다 라고 하면 합 금액은 1억 5천으로 인수를 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투자 대비 수익률을 보고 고시원을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보증금과 권리금을 잘 계산해서 나에게 맞는 고시원을 인수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시원 인수하는 창업 비용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무권리와 권리금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권리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에 대한 권리금과 운영에 대한 권리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권리는 건물주 물건으로 시설 후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시세에 비해서 월세는 좀 높은 편이다 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이 무권리가 나오냐면 운영하던 원장님이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처분을 해야 되니까 권리금 받지 않고 본인이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방이 만약에 30개인데 절반 이상 빠져 있다고 하는 경우에 권리금을 또 받기는 어렵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무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한 가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고시원에 향후에 재개발, 재건축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는 기간들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 내가 몇 년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적게 운영을 한다면 권리금을 줬을 때 그만큼의 권리금을 뽑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시설 하자, 누수 등 기타 문제가 없는지 무권리가 나올 때는 항상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고 인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시원의 룸 형태를 좀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니룸, 두 번째는 샤워룸, 세 번째는 원룸형이라고 합니다. 원룸은 말 그대로 화장실을 다 갖추어져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샤워룸 같은 경우는 이제 씻을 수만 있는 공간이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용 화장실이 이런 경우는 따로 있기 때문에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를 샤워룸이라고 합니다. 미니룸은 샤워룸과 원룸하고 다르게 방 안에 잠을 자거나 할 수는 있지만 씻을 공간이 없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시원에 기본적으로 옵션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요, 개인 TV, 책상, 의자, 냉장고, 침대, 옷장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 물론 와이파이도 개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별 에어컨이나 내지는 건조기, 세탁기 등은 프리미엄 고시원들은 다 각 방마다 갖춰져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와이파이까지만 되어 있고 내지는 에어컨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문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와 있고, 쉽게 얘기해서 밖에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실제 창문이 있는 경우를 외창방이라고 하고요. 밖에 창문은 없지만 복도 쪽으로 창문이 나져 있어서 복도 쪽으로 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내창방이라고 합니다. 실제 내창방과 외창방의 가격은 뭐 작게는 3만원, 크게는 5만원 이상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뭐 3만원, 5만원이 금액이 큰 차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이 만약에 50개다, 50개 중에 외창방이 30개가 있다라고 하면 30 곱하기 5만원만 해도 그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금액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시원을 창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비용도 그렇겠지만, 편견을 좀 버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첫 번째 고시원을 인수할 때 큰 자본이 없었고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도 잘 몰랐기 때문에 다섯 번째 보고 나서 섣불리 계약금을 넣고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던 고시원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이제 화장실 안에 모두 다 갖춰져 있던 원룸형이었지만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고 어둡고 해서 사진으로 홍보를 해서 입실자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각각마다 어떤 인테리어 부분을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2달에 걸쳐서 인테리어를 하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창문이 이런 건 내창방이죠. 방 문에 있는 필름지를 붙였고요. 다 이런 거는 이제 방염 필름지를 써야 되고요. 손잡이 교체했고, 도배 천장 도배에다가 LED 전등을 다 달고, 이 나무 색깔 찐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어둡고 좁아 보여서 페인트 칠을 다 이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장판으로 다 깔아서 복도를 환하게 만들었고요. 방 안에는 이제 도배하고 이제 이불 세트를 두고 입실자가 들어왔을 때 깨끗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리모델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하고 두 번째 고시원을 인수를 하는데요. 뭐 앞에 있는 전 고시원하고 비했을 때는 뭐 문 자체도 방화문이고 1m가 넘는 이제 신소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낙후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전 사례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한 달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요게 제가 이제 변화된 부분인데, 이쪽에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빨간색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올드했기 때문에 템파보드라는 걸로 이렇게 다 대고 조명을 넣고 위에 센서 등을 넣고요. 그 다음에 데코 타일을 깔아서 환하고 밝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 요즘 도어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건 다 직접 셀프로 다 떼서 제가 설치를 같이 다 했습니다. 이렇게 고시원 창업에 대한 부분 비용을 설명드렸는데, 아마 유튜브 영상으로 전부 다 설명을 이해를 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 상담을 진행하니까 요 아래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메일 답변 송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